네, 지금 저기서 제가 탑승할 웨이모 차량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깜빡이를 켜고 교차로에서 서 있죠. 그러면 한번 탑승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에 언락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문이 열립니다. 문이 열리면 탑승하면 되는데요. 제 이름도 말해줍니다. 보시면 여기에 스타트 라이드라는 게 있죠. 이걸 한번 누르면 시작됩니다. 운전자는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사실 지금 조금 불안한데요. 한번 잘 믿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핸들은 자동으로 돌아가고 앞에 보시다시피 차량이 먼저 이렇게 좌회전을 하니까 멈췄다가 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신기합니다. 운전자가 없는데 핸들은 계속 돌아가고요. 보시다시피 미국에서는 스탑 사인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스탑 사인 앞에서 바로 멈추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차량이 오는지 차량에 달려있는 모든 센서를 이용해서 잘 탐지를 하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뒷좌석에는 작은 화면이 있는데 여기에는 제가 도착할 시간이 이렇게 뜹니다. 이 화면에는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지도를 볼 수도 있고 날씨를 볼 수도 있고 차량에 대해서 알 수도 있습니다. 음악을 제가 좀 다른 거를 선택해 보려고 하는데요. 음악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팝도 있고 EDM도 있고요. 힙합, 클래식, 재즈, 디즈니 음악, 발리우드 음악도 있고요. K-팝도 있습니다. K-팝 한번 틀어볼까요? 도착했습니다. 핸들을 한 번 당기면 잠금이 풀리고 두 번째부터 열린다고 했습니다. 저를 태워준 웨이모가 떠나고 있습니다. 웨이모는 현재로서는 미국에서 상업적으로 로보택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유일한 회사입니다. 물론 GM의 크루즈나 아마존의 죽스도 있지만 현재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차량 호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웨이모는 로보택시 호출 서비스 웨이모1을 가장 먼저 시작한 건 물론이고 당초 예상보다 서비스 지역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웨이모는 12일부터 LA에서의 운행을 대폭 확대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웨이모는 올해 초부터 LA에서 운행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대기 명단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로만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운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걸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확대한 것이죠. 앞서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제한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다가 지난 6월에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범위를 넓혔는데요. 현재 이처럼 누구나 웨이모를 이용할 수 있는 도시는 미국에서 애리조나주 피닉스와 캘리포니아의 샌프란시스코와 LA 등 총 3곳입니다. 내년부터는 웨이모 서비스가 운영되는 도시가 2군데 더 늘어나는데요. 바로 텍사스주 어스틴과 조지아주의 애틀란타입니다. 그런데 오스틴과 애틀란타에서의 운영 방식이 독특합니다. 웨이모의 로보택시 차량이 운영되는데 차량 호출은 웨이모1이 아니라 우버 앱에서만 가능합니다. 웨이모는 사실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우버 플랫폼을 활용하고 또 우버로부터 차량 청소나 수리 그리고 차고지 운영 같은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대신 우버는 웨이모가 새로운 시장 경쟁자로 등장해 발생하는 출혈 경쟁을 막을 수 있고 고객들에게 더 다양한 차량 선택지를 제공한다는 거죠. 웨이모와 우버의 이런 관계 사실 굉장히 복잡 미묘한데요. 거의 환승연애 수준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우버는 2009년 설립돼서 2011년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작했는데요. 구글이 2013년 구글 벤처스를 통해서 2,500만 달러를 우버에 투자합니다. 당시에 데이비드 트루먼드 구글 부사장이 우버의 이사진으로까지 합류하면서 밀월 관계를 이어갑니다. 그런데 구글이 2016년 웨이즈라는 이름의 카풀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발표하면서 양사 간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구글 맵을 사용하던 우버는 독자 지도 서비스를 개발한다고 발표했고 구글은 즉각 우버의 최대 경쟁사인 리프트와의 협력을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알파벳의 자율주행차 부문에서 일하던 앤서니 레반다우스키라는 사람이 스타트업 창업을 거쳐서 우버에 합류하게 되는데 이때 무려 9.7GB 분량의 알파벳의 기밀 자료를 우버에 유출했다는 논란이 불거집니다. 두 회사의 이미 악화될 대로 악화된 관계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되는데요. 해당 기밀 자료에는 현재 알파벳 웨이모의 핵심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 라이다의 회로 기판 디자인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양사는 기나긴 소송전에 돌입했고 결국 2018년 레반다우스키가 퇴사하고 우버가 웨이모에 2억 4천만 달러 상당의 자사 지분을 합의금으로 지급하면서 일단락됩니다. 웨이모가 2020년 피닉스를 시작으로 샌프란시스코, LA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본격 시작하면서 다시 경쟁 관계로 있다가 내년부터 다시 예정을 되살리게 된 거죠. 그럼 이렇게 부침을 겪던 두 회사가 다시 손잡은 이유는 뭘까요? 우선 로보택시 산업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테크업계에서는 로보택시 기술이 단순 수익 창출형 자율주행차 기술을 넘어서 스마트시티의 사실상의 미세혈관에 해당하는 핵심 기술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되기 위해서는 방대한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웨이모가 현재 다른 로보택시 회사들보다 앞서 나가는 가장 큰 이유도 이미 5년 가까이 실제 운행을 하면서 데이터를 축적해 왔다는 점인데요. 그럼에도 아직 실제 운행하고 있는 도시 수가 제한적이고 아직 고속도로에서도 운행을 안 하는 등 여러 한계가 있다 보니까 우버의 방대한 소비자 네트워크를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우버는 실제 최근 성장률이 많이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최근 3분기 실적 발표 때는 4분기에 예약 건수 증가율이 더 둔화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웨이모의 경우에는 최근에 현대자동차와도 협력을 발표했죠. 현대차는 사실 웨이모처럼 자체적으로 로보택시 사업에 진입하는 것도 노리고 있는데 웨이모는 그에 구애받지 않고 일단 협력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웨이모의 요구대로 아이오닉 5를 로보택시 전용 차량으로 만들어서 공급한다는 계획인데요. 팹리스 업체가 설계한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는 반도체 파운드리 회사처럼 웨이모의 자율주행차 파운드리가 된다는 게 현대차의 구상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더 있습니다. 경쟁사들, 특히 테슬라의 시장 진입 이전에 최대 빨리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습니다. 웨이모는 지난달 56억 달러, 한화로 약 7조 7,500억 원 규모의 시리즈 C라운드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이번 투자에는 모 회사인 알파벳을 비롯해서 안드레센 호로이츠, 실버레이크 등 실리콘밸리의 주요 벤처 캐피털이 참여했는데요. 이번 펀딩으로 웨이모가 투자 유치에 성공한 총 금액은 110억 달러, 한화로 약 15조 2천억 원에 달합니다. 현재 테크업계에 따르면 웨이모의 기업 가치는 500억 달러, 한화로 약 69조 8천억 원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이거는 판매량 기준 6위의 완성차 업체인 포드의 시가총액을 웃도는 수치입니다. 알파벳은 웨이모의 정확한 매출은 사실 공개하고 있지 않은데 웨이모가 속한 기타 부문의 매출은 공개합니다. 이 순다르 피차의 알파벳 CEO는 앞서 컨퍼런스 콜에서 웨이모가 이 기타 부문에서 가장 큰 사업이라고 말했다는 점에서 대략적인 유추는 해볼 수 있는데요. 알파벳의 지난 분기 기타 부문 매출은 3억 8,8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0%가량 늘었습니다. 10월 3분기 실적 발표 직후 진행된 컨퍼런스 콜에서 피차이 CEO는 웨이모는 현재 한 주에 15만 건의 유료 운행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포브스에 따르면 웨이모가 달성한 운행 건수는 올해 5월 한 주에 5만 건이었는데 5달 만에 3배 가까이 늘어난 거죠. 서비스 지역이 내년 초부터 큰 폭으로 늘어난다는 점에서 성장세는 가파를 전망입니다. 현재 로보택시를 자사 핵심 비전으로 삼고 있는 테슬라는 내년부터 자사의 모델 3와 모델 Y의 완전 자율주행 버전을 배치하고 2026년부터는 지난번에 공개한 로보택시 차량 사이버캡 생산을 시작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운행하겠다는 지역이 공교롭게도 현재 웨이모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와 텍사스주입니다. 테슬라가 최근에 로보택시 공개 행사를 진행한 LA, 그리고 최대 생산 시설이 인접한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명목상의 본사가 있는 오스틴 등이 유력한 후보 도시입니다. 이 도시들에서는 조만간 웨이모가 우버나 리프트는 물론 테슬라의 사이버캡과도 경쟁을 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본격 출시하기 이전에 웨이모가 어떻게 시장을 선점하는지,
그리고 우버와의 파트너십이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오늘 실리콘밸리 나오는 여기서 마칩니다. 그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